여러분들 의욕 떨어지지 않고 일회독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겁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다. 가성비가 다르다. 여러분의 세대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형이나 오빠처럼 여러분들을 관리할 것이다. 저렴한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 받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우리 바른생각 봄기본종합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CPA 시험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 두 번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건데 1차 시험은 보통 2월 맨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봐요. 1차 시험 하루 만에 다 그냥 보는 거예요. 2차 시험은 보통 6월 말에 토요일, 일요일에서 6월 맨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보는 게 통상적이에요. 아마 26년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예측을 해봅니다. 자, 1차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 맞은 사람들 중에서 2,900명을 뽑기로 했어요. 내년도에는. 2차 시험은 최소 1,200명을 뽑겠다. 이제 절대평가로 평균 60점을 다 넘어가면 이제 과목별로 볼 텐데 과목별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을 시켜주죠. 최소 1,200명을 뽑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토익이 700점 이상 나는 토플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보통 요즘에 IBT를 많이 보실 텐데 71점 이상이면 이거를 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혹시 내가 2년, 3년 전에 받아놓은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빨리 제출하시면 돼요. 빨리.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 보려고 하면 학점을 미리 받아놔야 되는데 25년부터 바뀐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회계세무는 12학점 이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이수를 좀 하셔야 될 거고 혹시 학교에서 내가 이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뭐 다른 기관들에서도 이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있으니까 뭐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다른 데서 동영상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이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여튼 회계세무 쪽에 12학점, 경영학에서 6학점, 경제학에서 3학점 그리고 최근에 IT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산 쪽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IT라고 하는 곳에서 3학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강을 좀 하셔서 학점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선결 요건이니까 여러분이 내년도에 26년도에 시험 보기 전까지 접수하기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이것을 학점 받은 거를 인증해야 시험 볼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시험으로 들어가면요. 1차 시험은 3교시예요. 1교시는 100분 해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이제 1교시에 보는데 경영학은 32문제로 80점, 경제학은 32문제로 80점. 원래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돼 있고요. 2교시에는 기업법과 세법을 같이 봐요. 시간은 120분이고 둘 다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그리고 3교시에는 회계학을 90분 동안 보는데 여기는 50문제로 점수 조금 높죠. 150점. 여러분이 이제 공인회계사를 뽑는 거니까 회계학을 좀 잘하셔야 되겠죠. 그죠? 2차 시험으로 들어가면 토요일 날 1, 2, 3교시, 일요일 날 1, 2, 3교시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토요일 날은 이제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해서 2시간씩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요. 2일차에는 원가관리회계, 재무회계 1, 재무회계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5년도부터 좀 바뀌었어요. 25년도부터는 이제 중급 회계를 120분 동안 2시간 동안 보고 고급 회계를 1시간 동안 봐요. 중급 회계 100점, 그다음에 고급 회계 50점에서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중급 회계에서도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고급 회계에서도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이런 시험으로 좀 바뀌었어요. 고급 회계도 여러분이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합격과 관련돼서 바른생각의 합격 프로그램 김용남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가 관리를 강의하고 있는 김용남 회계사입니다. 우선 지금 이제 현재 저희 여러분은 봄종합반을 지금 들으시려고 하는데 봄종합반은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이론을 여러분이 회계 원리를 듣고 왔다 전제하고 기본 이론을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봄종합반 동안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한번 보게 될 거고 근데 기본 이론을 한번 보더라도 그게 머릿속에 다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 패스트 리뷰반으로 봄종합반을 한번 복습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봄종합반 끝나고 심화반이 있어요. 심화반은 어떤 거냐면 2차를 대비하는 반이에요. 동차를 위해서 1년 더한 사람이거나 봄종합반에서 완벽하게 내용을 정리한 사람들은 심화반으로 가고 봄종합반에서 기본적인 이론들을 한번 어느 정도 구조를 짰다.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패스트 리뷰반으로 해서 빠르게 기간은 훨씬 짧게 2달 동안에 여러분이 봄종합반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하게 할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9월부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객관식 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반은 저희는 뭐를 하냐면 모의고사 반, 진도별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수업을 듣고 해당 챕터 공부한 뒤에 진도별 모의고사 반을 보면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봐서 실전 연습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12월 끝나고 나서 1월, 2월 마지막 1차 직전까지 파이널 리뷰반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이 객관식 준비를 좀 더 컴팩트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또 이제 다른 데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도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앱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거를 앱으로 보면 여러분이 본 모의고사 중에 틀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봤던 모든 문제들이 다 데이터로 여러분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자, 본인이 본 걸 가지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시간 안에, 이것도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보면서 실전 대비도 하고 시간 배분 연습도 하고 문제별로 몇 분에 풀어야 된다. 이것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각 문제별로 내가 정말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자기가 틀린 주제, 그다음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주제 이런 것들을 체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다시 답안지 내용을 보시면은 나는 맞췄는데 남은 틀렸다. 이건 괜찮은데 남들이 다 맞췄는데 나만 틀렸다. 그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정답률 같은 거 정답률로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들은 여러분 앱에 오답 노트로 모이게 될 거예요. 특정 주제, 예를 들어 개별원가 계산이란 주제의 문제를 봄종합반에서 틀렸든 객관식 종합반에서 틀렸든 파이널 리뷰에서 틀렸든 오답 노트에는 그 주제에서 여러분 틀린 문제가 다 모여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습 프로그램과 진도별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이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복습을 여러분한테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상에서도 반복할 거고 푼 문제들도 모을 거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구체적인 종합반 일정 요거는 저희 김현식 회계사께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식 회계사고요. 최근에 그 친구 없어도 돼로 350만 뷰 나온 사람입니다.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우리 바른생각 봄기본 종합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 1월 6일 월요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 월요일이 1월 6일이에요. 이때 개강을 할 거고요. 첫 6개월 동안 요 봄기본 종합반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접수는 오늘이 27일인데 내일부터 바로 접수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또 이 수강료일 텐데요. 199만 원입니다. 시중에 많은 메이저 학원이 얼마인지 모르죠. 설명회를 우리가 가장 앞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뭐 예년에 비했을 때 한 250만 원 상당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꽤 저렴한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 받겠어요? 지금부터 이 4개에 해당한다면, 근데 아까 1월 6일 개강이라고 했잖아요. 그 개강일 전까지 본인이 이 4가 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면, 2개 해당된다고 뭐 중복 할인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이상 할인된다고 하면 그 현금 환급,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좌에 현금 환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9만 원을, 근데 처음부터 149만 원 하면 너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파격 할인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 응시 자격 학점 이수하는 거 있죠. 회계학은 12학점이고 뭐 IT 3학점이고 해서 이수학점 종료하는 거, 우리 달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하신 분. 두 번째는 토익 700점. 근데 아까 토익 말고도 여러 가지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아무거든 그 700점에 준하는 점수 득점하신 분. 세 번째는 어느 대학이든 괜찮아요. 어느 대학이든 누적 학점으로, 지금까지 누적 학점으로 3.0 이상. 이것도 힘들어?
자, 그러면 예전에 봄기본 종합반을 한번 수강해서 지금 내가 다시 수강한다. 뭐 이렇게 수강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이름으로 된 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개강 전까지 다시 50만 원 현금 환급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큰 일정하고 가격 얘기했으니까 바른생각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원에서 종합반 시간표라고 제시하는 게 여러분들 보라고 외부에 제시하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 보강이 막 끼어 들어간 그런 시간표도 있을 때가 있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뭐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합반이 모두 이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놓였다 이거죠. 아까 이제 조금 이따 두 번째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네 번의 큰 반복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알아야 될 내용만을 6개월 동안 시간과 범위를 정해놓고 가르치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좀 자기 주도 학습,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인 복습 시간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시간과 범위를 정확하게 1회독에 맞춰서 정해서 여러분들 의욕 떨어지지 않고 1회독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겁니다. 네 번의 반복 과정의 시작점이 되는 거, 초석이 되는 게 바로 우리 봄기본 종합반입니다. 중간에 끼어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여기서 안정적인 공부를 해서 비록 첫 해 응시한 거지만 1년 2개월, 1월 달부터 하면 내년 2월이니까 14개월 동안 편안하게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나 혹시나 실수로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봄기본 종합반서부터 그 4개의 과정은 항상 저희는 이 학생들의 편차가 큽니다. 좀 따라갈 만한 애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 기본 종합반을 따라가는 것도 좀 어렵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편차가 큽니다. 그럴 때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릴 학습 코칭, 일명 헬퍼,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줄 겁니다. 네 번째는요, 전문성을 가졌다. 당연히 모두 회계사 아니면 해당 분야의 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논점을 바로 보고 그 다음에 좀 틀린 관점에서의 설명은 없는 학문적 체계하에서의 설명을 드리는 그런 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자, 다음은 선생님들 소개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 얘기 먼저 할게요. 제가 처음 저는 여러분들이 하면요, 그 1월 달, 2월 달에 저를 봐요. 중급 회계로. 그리고 마지막쯤에 고급 회계로 또 저를 봐요. 그래서 1차 과목에서 저는 중급 고급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학 나오고 석사 마치고 석사 마치고 회계법인에 잘 있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 97년도에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회계사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과목은 1차로만 보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중급 회계고요. 여기까지가 중급 회계고 요게 고급 회계고 그다음에 전 정부 회계도 강의하는데 정부 회계가 5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선 여기까지 하고요. 정부 회계는 별도로 이제 가을쯤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고 아까 회계학은요. 중급, 고급 그리고 김용남 선생님이 가르치는 원가 관리 회계가 합쳐져서 회계학이라는 제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봤더니 원가 관리 회계는 15에서 25%. 얼마 안 되잖아요. 혹시 아까 2차 시험 과목이 뭔지는 기억 안 나시겠죠? 근데 거기에 원가 관리 회계가 별도로 100점짜리가 존재하고요. 재무관리라는 과목하고 원가 관리 회계라는 이 과목이 2차 때는 정말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과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 비중은 작다 하더라도 나중에 2차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재무관리 과목 가르치는 우리 인상 좋은 이영호 선생님 이제 모시겠습니다. 저는 재무관리를 맡아서 강의하는 이영호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사실 아까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들 우리 수험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그전에는 일반 경영이 한 60% 나오고 재무관리가 한 40%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금감원에 예시되는 그 시험 바뀐 제도에 따르면은 경영학에서 재무관리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한 80% 정도 출제를 하고 일반 경영은 약간 좀 비중이 그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1차에서도 재무관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전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좀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2차에서도 역시 단일 과목으로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입니다. 재무관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봄종합반 하기 전에 우리 프리스쿨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재무관리 베이스가 되는 기초 입문 과정을 따로 강의를 하니까 거기서 아마 좀 베이스를 갖고 또 이제 종합반 본 과정에서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꼭 우리 합격합시다. 아시겠죠? 우리 강사는 강의로서 최선을 다하고 수험생은 합격으로서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이걸로 제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세법 강의를 하실 이승원 회계사님. 이승원 회계사입니다. 세법 강의하고 있고요. 들은 얘기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1차 시험 준비하면서 포기하게 하는 가장 원흉이 세법일 거예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하는 의미가 재무관리하고 좀 달라요. 재무관리 진짜 어려워요. 세법은 조문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학설 대립 같은 걸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는데 왜 자꾸 어렵다고 하냐면 양이 진짜 많아요. 뒤집어 얘기해서 끈질기게 눌러 앉아 있으면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어떤 학습 같은 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변곡점 지나가지고 확 실력이 점프할 때가 있는데 요까지가 너무 길어요. 요것만 잘 참고 계시면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고 한번 올라가면은 2차 시험에서는 2차 시험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정도 실력이 되는 거니까 그 2차 시험 가면은 적어도 우리를 속썩이는 과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기본 베이스를 다지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일정 수준까지만 올라가고 나면은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주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까지 좀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목이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 소득 부가세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40문제 중에서 법인세가 14문제가 나오고 소득세가 10문제가 나오고 부가가치세가 8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법인세가요. 회계를 알아야 돼요. 회계를 모르면 못 따라와요.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급 회계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세법 과목이 시작하는데 중급 회계는 회계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법인세를 시작하는데 어떤 베이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 2월 달에 중급 회계 끝나고 나면 3월 달에 이제 들어갈 텐데 저랑 같이 좀 길게 가셔가지고 요 다른 과목의 평균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윤상입니다. 이게 경영학 과목인데요. 조금 전에 이용호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재무관리 비중이 좀 많아졌어요. 이제 과목도 예전에는 생산관리, 마케팅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런 거 이제 없어요. 조직, 인사,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전략 한 요 정도쯤이 아마 출제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로는 한 6개에서 한 8개 한 요 사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세법도 어렵다, 재무관리 어렵다 그러는데 경영학은 껌이에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만 잘 들으시면 돼요. 저는 예습 필요 없어요. 와서 수업 시간도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스토리텔링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 그 스토리 잘 들으시고 수업 들은 날 1시간만 복습하세요. 1시간. 수업 한 4시간 수업하면 1시간만 딱 정리해서 수업 들은 그날 1시간 정리하고 4시간 수업 들은 1시간 정리하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쌓일 거예요. 객관식 수업 시간에 다시 내용 설명해주고 기출문제 다 풀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또 쌓일 거예요. 나중에 그 파이널 시간, 리뷰 시간에 다시 설명하고 다시 여러분이 문제 풀게 또 할 거예요. 이렇게 한 5-6번 돌리면 웬만한 머릿속에 박혀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과목 아니니까 그냥 수업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경영학 속에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기업법 가르치고 있는 박순욱 회계사님 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업법 담당하고 있는 박순욱입니다.
기업법이 과거에 이제 상법이라고 불렸고 이제 어업수표법이 빠지고 공인중개사법, 외관법이 이제 같이 갈아 끼워지게 되면서 25년부터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래 이 상법, 기업법 과목 자체는 1차 과목 중에 우리 경경상이라고 가장 꺼민 과목 3개 얘기하지만 그중에서 상법 과목이 가장 고득점 전략에 가장 부합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2차를 넘어가기 위해서 1차 때문에 공부하고 버리는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 이거죠. 외관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들어오면서 회계감사의 징검다리가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회계감사에서도 외관법과 공인중개사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법이나 기업법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선배들의 전례를 볼 때 노력에 대해서 상대적인 배신감이 가장 적은 과목입니다. 이 가성비가 좋다. 원가가 10문제 나와요. 이 외관법 공인중개사법은 8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은 외관법 공인중개사면 한 5회 정도, 5일 정도 수업 들으면 끝나요. 그리고 원가 하나 들으려면 2달 공부해야 되죠. 미니멈 1차 듣는데. 가성비가 다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법, 기업법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 거냐.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냐.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는 달라요. 잘하는 거는 효과성을 얘기하는 거고 합격을 얘기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는 합격할지 안 할지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뭐 200점 받을 거 아니잖아요. 잘해도 100점인데. 자, 그래서 90점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되 8점 이상은 최소한 받자. 효율적으로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무턱대고 열심히 아니라 열심히 해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상법은 그 얘기. 자, 그리고 외관법 공인중개사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강가성비입니다. 극강가성비. 그래서 절대 버리지 말자. 과거에는 어업수표법 버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는 꿀이다 이거죠. 꿀이다. 그래서 절대 버리지 말자. 이 말씀 드리면서 기업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혁 기사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잠시 부연을 하면 저희 기업법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공인회계사법하고 외관법을 많이 말씀하시냐면 특히 그 분야의 엄청난 전문가이십니다. 2차 시험 과목 중에 갑자기 1차에서 안 배운 회계감사라는 시험 과목이 있고요. 그게 별도로 100점짜리로 또 2차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을 위해서도 기업법, 공인회계사법, 외관법 그거를 잘 공부하시면 2차 회계감사 과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저는 2002년 12월 달에 강사를 시작했는데 학생들에게 청렴하라는 말씀은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아니 노력 안 하고 합격하겠다 하는 애들 욕심이 있는 거지 청렴한 애들 정말 아니네요. 정말 옳으신 말씀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학을 가르치는 신경수 박사님을 모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수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어떤 경제 문제나 경제 현상을 과학으로 접근하는 학문이에요. 구체적으로 과학이 어떤 거냐? 수학이야, 수학. 그래서 분석적인 도구로서 수학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경제 수학 강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또 앞으로 특강을 또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경제수학 무료 특강이 있어요. 그건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돼 있어. 그래서 그것도 그 강의 자료도 업로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경제 이론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파트만 따로 떼어내서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항상 모든 이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경제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미시경제학은 말 그대로 미시, 세밀한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숲의 나무를 보는 학문이야.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에요.
자, 우리 거시경제학은 이제 숲의 전체를 보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산 전체의 구도를 관망하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국민 경제 총체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에요. 매크로 이코노믹스지. 자, 얘는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얘는 망원경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험 경제학에서 이제 뭐냐면 국제 경제 하나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는데 여기 이제 국제 무역론이 있죠. 무역론이 있고요. 국제 금융론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요 국제 무역론이 바로 미시경제학이에요. 예, 미시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개방 미시경제학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금융론은 거시적인 방법을 연구를 써. 그래서 얘가 개방 거시경제학 요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모든 시험 영역에서 미시경제학 50%, 거시국제 50%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물론 약간 차이는 있어요. 대충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경제학 시험 제도가 좀 바뀌었단 말이야. 배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제 공인회계사 경제학 출제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 40에서 50%, 그다음에 거시경제학 35에서 45%, 그다음에 국제경제학 10에서 20%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아무튼 난이도는 이제 미시경제 최강이에요, 최강. 우리 공인회계사에서 최강이고, 그다음에가 이제 국제경제학,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출제 난이도하고 출제 범위 최강을 자랑하는 게 바로 공인회계사입니다. 최강의 난이도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강의 난이도야. 그래서 과락률이 거의 4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하고 있고 전체 평균 점수가 40점밖에 안 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요. 40점밖에 안 되고요. 합격자 평균 점수도 거의 60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70점 정도 맞으면 완벽하게 내가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경수 경제학 어떻게 커리큘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기초 경제생활 모의특 강의야. 이거 수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이론 강의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 끝나면 이제 중간에 이제 뭐냐면 좀 모의고사 강의 같은 것도 특강 같은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마무리 특강 요렇게 진행될 겁니다. ASB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ASB 중요할까 복습이 중요할까? 이건 교육학에서 나오는 어떤 논문의 결과입니다. ASB 복습보다 7대3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ASB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ASB는 필수야, 필수. 여러분들 읽어본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거야, 경제학은. 그게 경제학 특징입니다. 그냥 쭉 읽어오시는 거야. 그냥 가볍게 읽어오시란 말이야. 예습 하셔야 되고요. 저는 한 20년 이상 공교육 사교육에서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제학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험 경제학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제가 1타야. 거기서 내가 이미 검증받은 강사란 말이야. 수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의구심 갖지 말고 무조건 제 강의 들으시면 경제학만큼은 내가 분명히 고득점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학생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무튼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고요.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수였습니다. 자, 신경수 박사님 강의 소개는 들어봤고요. 저희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저희 그 학습 코칭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헬퍼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헬퍼를 담당하는 회계사님 5분이 와 계신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께는 2분만 좀 인사를 드리고, 왜냐면 너무 많이 오면 또 번잡해 보여서 2분만 인사를 드릴 거고요. 이 시간이 끝나면 다른 분들도 오셔가지고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황수은 회계사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황수은 회계사입니다. 저희가 설명해드릴 헬퍼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이나 생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다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직 회계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 현직 회계사들이 1대1로 맞춤으로 관리를 해드립니다.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저희 둘이 같이. 안녕하십니까. 제가 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타 학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 복습을 하기 좋게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패스트 리뷰반이라는 거를 둬서 객관식 1차 목적으로 복습을 잘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따라가기만 하면 1차에 합격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저희는 보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현직 회계사들, 형, 오빠 같은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면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막 장황하게 설명 들었지만 저희 이 4명은 사실 같은 팀 안에서 일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오셔도 저희는 다 공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면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팀 안에서 정말 유기적으로 소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서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스타 강사님들과는 좀 별개로 저희는 조금 더 친한 형이나 오빠처럼 여러분들을 관리할 것이다. 요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오픈 채팅방은 저희가 나중에 학원을 통해서 요 QR코드를 올릴 테니 들어와 오셔서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 김영남 선생님께서 뒤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뭐 종합반이 열심히 이제 저희가 시간을 줄이고 했지만 아까 메타 인지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복습할 때 오전 오후 수업 있는 경우에 저녁 시간이 좀 작거든요. 그럴 때 그럼 어딜 복습해야 되느냐는 사람마다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랬을 때 적절하게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복습할 부분 그런 거 체킹해 주고 그다음에 혼자 흔들릴 때 옆에서 다 잡아주고 진짜 크루로 함께 뛰면 더 끝까지 좀 덜 힘들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해주는 그다음에 여러분의 세대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테니까 좀 이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도 아마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합반을 뭐 어디를 들을지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부터 아직 한참 남았는데 뭐 그런 부분 있으면은 바로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근데 이제 공부할 때 또 종합반 수업 끝나고 또 공부할 독서실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독서실이 4종류가 있어요. 여기 위에 맨 위층에는 입신관이라고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들어가는 독서실이 있는데 여기는 공부 시간을 좀 하루에 물론 수업 시간까지 합쳐서 복습 시간을 자기가 12시간까지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독서실이고 근데 저희 책상은 일반 독서실에 있는 그 옛날 스타일 책상 아니고요. 여기 오픈형으로 저 대치동에 요즘 시대인재나 대성학원에서 쓰는 방식으로 좀 여러분이 개인 자리를 확실하게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책상은 저희가 했고 의자도 여러분이 허리 아프지 않도록 좀 좋은 의자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책상을 하다 보니까 일반 그냥 우리 서 있는 작은 책상 그냥 서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서실 책상 있죠? 그 책상으로 넣을 때보다 책상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 책상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공간은 좀 더 트일 거다.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할 테니까 종합반 들으시면서 요 위에 있는 입신관, 여긴 열심히 여러분이 12시간 이상, 수업시간 포함해서 12시간 이상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층은 조금 더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되는 그래서 요 위에 2층에 독서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종로 3가역 앞에 보면 예전 단성사 건물 있거든요. 거기에도 저희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되게 넓게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건물의 넓이가 넓어서 좀 공간감 있게 있는 자리에서 학교 도서관처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해당에 있는 저희 챌린저관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 종묘 쪽을 지나면 거기에 또 튜터링관이라고 거기는 앞에 공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나는 뭐 좀 공원 있는 쪽에서 공부하고 싶다. 좀 나와서 걷기도 하고 그러려면 튜터링관에 가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다 책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편하게 넓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는 독서실 여러분이 이용할 분은 참고하셔서 저희 독서실에서 복습할 때 훨씬 편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었으나 이미 길어진 관계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종합반 시작하기 전에 좀 앞쪽에 저희가 12월 말에 프리스쿨이라고 한 2주짜리 과정을 또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개설한 게 있어서 참고로 그 부분은 우리 김윤상 회계사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CPA,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과 관련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종합반을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기말고사 끝난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제 우리 1월 첫째 주, 여러분 이제 종합반 시작하기 전까지 2주 남는데 2주 동안 그냥 뭐 놀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요 2주 동안에 우리가 뭘 할 거냐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기초적인 용어 같은 걸 알려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계산기를 쓰는 법, 뭐 이게 회계사, 그러니까 수험생으로서 해야 될 여러분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격한다라고 하는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의 합격 뭐 생생 뭐 후기 뭐 이런 거 여기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와 또 이제 우리 헬퍼님들의 합격 수기 실제로 이제 합격한 간 따끈따끈한 우리 실제 이제 합격생의 합격 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인드를 좀 일컬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수강료는 뭐 이게 10만 원이고 근데 우리 재무관리는 사실 이게 10회나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좀 많은 게 진행이 좀 있어서 별도로 약간 좀 접수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종합반 프리스쿨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그 100% 현금 환급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이제 프로그램 구성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뭐 내가 좀 빡세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여러분이 대학생을 하다가 8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봄종합반 시작하면 8시간 수업하는 날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난 날도 있지만 오전 오후 수업하는 날이 있어요. 8시간 앉아 있는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한번 습관을 좀 들이자. 한 2주 정도에서 습관 들이자고 한 측면에서 이 수업을 이렇게 좀 구성을 좀 했고요. 딱딱한 수업은 아니에요. 이 수업 자체가 주로 이제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김현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종합반 수강 시의 마음가짐, 뭐 계산기 사용법, 그리고 이제 뭐 합격 스토리 등 그 바른 생각 연관 커리큘럼 같은 걸 소개하는 이런 것들로 약간 구성될 수 있고 원가는 뭐 싸면 좋지. 그래서 뭐 김영란 선생님의 합격 스토리와 원가 입문, 원가 관련돼서 이제 입문 시간에는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용어나 아니면 프로세스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시지 않을까 싶고 이용호 선생님 재무관리에서 요거는 이제 10회 강의가 있어요. 10회 강의가 있어서 재무관리가 좀 어려울 텐데 아마 들으시면 재무관리와 관련된 기초적인 뭐 수학적 지식이나 아니면 뭐 관련된 뭐 용어 정리들 뭐 여러분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것들 선행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세금 내봤니? 이승원 선생님 합격 스토리와 세법도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유보라고 한 용어들 처음에 나오고 하면 이게 뭔 소리인가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얘기를 나오면 이제 처음에 적응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세법과 관련된 수업 들을 때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개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일 거예요. 저는 뭐 합격 스토리 경영학은 뭐 크게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짧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연구해서 여튼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박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법과 관련된 용어 정리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게 회계법인의 현황, 급여 체계 뭐 이런 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말씀을 좀 많이 해요. 어느 회계법인의 뭐 연봉이 어떻더라라고 하는 걸 아마 뭐 상세히 아마 알려주실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신경수 선생님은 아까 경제학 수포자 반갑다. 그 박사님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학적 지식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약간 걱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재무 관리와 경제는 어떻게 듣지라고 뭐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수학을 약간 좀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 경제학과 관련된 기초 수학들을 좀 알려주셔서 쉽게 따라갈 수 있게 아마 그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격적인 수업이 아니라 경제학 듣기 위해서 선행해서 어떤 수학적 내용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더라. 뭐 기업법 관련해서 혹은 뭐 세법 관련해서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본 수업 때 좀 편하게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게 용어의 정리 같은 걸 여러분이 좀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두 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 생활 습관
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 8시간 수업 듣기 하는 그 습관과 그다음에 수업 듣기 위한 용어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그 봄종합반과 관련된 그 설명의 공식적인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그 질문 사안이 있으면 저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헬퍼인데 질문 사안이 있으면 여기 계셔서 뭐 이렇게 남아 계셔서 여쭤보시면 저희가 한번 질문들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